안녕하세요. 고숙련 기술도제 비파괴 검사 팀 일석이조의 팀장 이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회를 주신 이럴 기회를 주신 박현근 명장님과 대학혁신 추진단 분들께 일단 감사 인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목차로 보면은요, 염색 침투 탐상 검사, 자궁 탐상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 그리고 두산중공업 견학, 그다음에 마치며 저희 마무리 소감을 발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하죠. 일단 비파괴 검사란 일단 공업 제품 내부의 기공이나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 결함 등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방사선 비파괴 검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저희는 요번에 초음파 비파괴 검사를 주로 하되 자기 비파괴 검사와 침투 비파괴 검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파괴 검사 개론, 일단 필수 3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면은 이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요. 일단 내가 기본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격증 소유자가 참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정 장비. 일단 제품마다 전부 다 재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금속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음속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정이라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은 나중에 후술할 초음파 쪽에서 설명하고요. 이제 세 번째, 승인 절차서. 가장 중요합니다. 비파괴 검사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에 제품의 재질, 검사의 방법, 그다음에 검사에 필요한 시험편,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인 절차서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검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염색 침투 탐상 검사 PT입니다. 기본적으로 표면 상부에 대한 결함을 추출하는데 가장 뛰어난 검사 중 하나고요. 일단 필요 기자재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침투제는 형광과 염색으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게 침투제, 현상제, 세척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블랙라이트. 그다음에 이게 10편, A1 10편이랑 A2 10편이 있고요. 저희는 요번에 A1 알루미늄 10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UV 미터라고 자외선 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럼 여기 보면 온도계, 조도계, 줄자 시험편인데 대충 설명하자면 온도계. 염색 침투 탐상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현상 시간이 짧아지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현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장 현장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고요. 조도계. 그리고 염색 침투 탐상 검사에서의 조도는 500룩스 이상, 밝기 500룩스 이상, 그리고 형광 침투 탐상 경우에는 밝기 20룩스 이하의 암실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자. 아까 전에 말했던 형광 침투 탐상 검사의 블랙라이트 거리가 모재로부터 38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줄자를 필요로 하고요. 시험편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품에다가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이 제품과 재질이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편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기자재 확인. 기본적으로 어떤 자재를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전처리하기. 염색 침투 탐상 경우에는 표면에 깨끗한 정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처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잘 처리해야 됩니다. 표면 결함밖에 검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온도 확인. 염색 침투 탐상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50도 사이를 적정 온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온도라고 하더라도 한번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도 확인. 아까 말했지만 염색 침투는 500룩스 이상, 그 다음에 형광 침투는 20룩스 이하의 암실에서 실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블랙라이트는 염색에는 사용하지 않고 형광에서만 사용합니다. 침투제 적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접 강의 경우에는 5분을 기준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과잉 침투제 제거 넘어가겠습니다. 과잉 침투제 제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침투했던 세척액을 뿌려서 싹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현상제를 뿌리고 7분을 기다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강은 7분을 기다립니다. 알루미늄은 10분. 관찰 및 기록.
현상액을 뿌리면은 아까 전에 뿌렸던 그 결함이 있는 부위에서 침투액이 올라오면서 결함 부위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뒤처리. 액체 침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애가 많이 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간단해요. 그냥 뿌리고 적용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고도의 숙련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시험 방법과 연계되는데. 표면 결함 감독 우수. 네, 표면을 검사하는데 굉장히 우수합니다. 형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해요. 간단하다 보니까. 다양한 적용, 구애받지 않는 제품의 크기와 형상, 저렴한 비용, 장점이죠.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구멍이 없으면 검사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 거친 표면, 기공존재, 검사 불가. 아무래도 표면 검사다 보니까 표면이 많이 거칠거나 그러면 의사실시가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함인지 이상한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온도에 민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침투제 적용과 현상 시간이 빨라지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침투제 적용과 현상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침투제 오염이 심하고 아무래도 액체다 보니까 보관에 실수라도 하는 순간 이게 오염이 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탐상검사 MT. 자기탐상검사. 철강 재료 등 강자성체 표면 또는 표면 직하에 있는 불연속 검출하기 위해 시험체를 자화시킵니다. 자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 필요 기자재. 여기는 AC 요크. 극간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극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재를 자화시켜서 자분의 형태를 보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리프팅 파워 블럭 4.5kg. 이게 견인력이라는 요크의 견인력을 실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기본 가장 기준이 되는 무게가 4.5kg입니다. 표준 대비 시험편 A1. A1 이것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A1, A2가 있고요. 이거는 강자성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그런 금속이 아니라. 자분에도 종류가 4가지가 있고요. 습식 형광, 습식 비형광, 건식 형광, 건식 비형광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습식 형광이고요. 이게 습식 비형광. 그리고 이게 건식 형광 자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형광이 있다 보니까 블랙라이트와 UV 미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가우스 미터라고 아무래도 금속을 자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내부에 자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분을 검사하고 마지막에 요크로 자화를 없애줍니다. 그걸 탈자라고 하죠.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기탐상검사 검사 절차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장비 및 기자재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염색 침투보다 검사할 게 필요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처리. 조도 확인. 아까 말했지만 500룩스 이상. 온도 확인 15도에서 50도 사이. 시험편 A형 시편. 저희는 A형 시편을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 전처리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리프팅 파워블럭을 들어본다. 결인력 체크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분 및 자화 및 자분 적용. 일단 기본적으로 요크로 저희가 검사해야 될 분을 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분을 뿌려요. 그러면은 결함의 모양에 따라 자분이 모이게 되고 그 부분에 결함이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 및 기록. 장점을 또 보면은 신속 간단한 검사 방법. 아까 전에 염색처럼 현상 시간이나 침투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모양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밀한 전처리. 기본적으로 습식 자재를 뿌리고 그 부분으로 자분을 모으기 때문에 아까처럼 깨끗하게 닦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거죠. 자동화 가능. 신속 간단한 거의 공통점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표면 균열 검사의 가장 적합. 아무래도 염색액을 뿌리는 게 아니라 자분을 모여서 그 부분의 결함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 균열 및 표면 직하에 있는 균열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형광이 있어서.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죠. 문제는 강자성체 재료만. 아까 강조했지만 자화시킬 수 없는 제품은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염색이랑 단점, 차이점이죠. 이게 내부 검사. 표면 직하는 가능하지만은 두꺼운 재질 같은 경우에는 내부까지 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검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후처리 및 탈자 필요. 이게 강을 자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가우스 미터로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자화를 풀어줘야 돼. 그거 작업을 탈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했던 초음파 탐상 검사 UT입니다. 탐촉자의 소음수신을 이용하여 결함의 깊이, 두께를 측정하며 검사 방법으로 수직 탐상, 경사 탐상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접촉 매질, 여기 발려져 있는 이게 글리세린이고요. 접촉 매질이 없으면 검사가 안 돼요. 그다음 탐촉자, 여기 들고 있는 동그란 거 원형 탐촉자랑 사각형으로 된 경사 탐촉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SM Go Plus, 여기 있는 초음파 탐사기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거랑 모델이 똑같네요. 네, 케이블, 탐촉자와 초음파 탐사기를 연결해주는 줄이고요. 그다음에 STV A1, A2, 여기 A1이고요. 이게 A2입니다. 둘이 차이점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토캘이라는 아까 전에서 설명했던 뒤에서 설명한다고 했던 그 교정이라는 작업인데요. 기본적으로 메가헤르츠 음파를 맞춰야 돼요. 아까 말했던 여기서 봤던 탐촉자의 원형의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몇 메가헤르츠인지 적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와 탐촉자의 메가헤르츠를 맞춰주고요. 메가헤르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속, 모든 금속은 다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다 속도가 달라요. 감 같은 경우에는 2900m/s, 그다음에 앞에 A1 시험편에 있던 동그란 부분의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5400.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검사 절차로 넘어가죠. 일단 검사체 두께를 재야 돼요. 이게 모든 검사체마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재야 검사체의 두께를 재고 그래야 초음파의 발생 장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및 탐촉자선, 아까도 말했지만 주파수랑 탐촉자선을 연결하고 주파수를 맞춰줘요. 그다음 측정 범위를 조절. 이게 두께가 100mm다. 그러면은 두께를 좀 측정 범위를 2배, 3배로 늘려야 이게 두께가 정확히 어디에 어떤 부분에 균열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접촉 매질도 아까 말했던 글리세린을 뿌려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결함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탐상 감도 조절, 아무튼 교정의 한 부분입니다. 감도를 조절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딱 볼 수 있게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점점 작업을 시작하죠. 작업하고 결함을 발견했으면 결함을 기록, 그 다음에 등급을 나눠요. 1, 2, 3, 4등급까지 있고요. 기본적으로 2등급까지는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등급으로 인해 합격 판정, 불합격 판정을 내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에 견학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면 저게 주조 공장이었는데 주조 공장의 표면 결함 같은 걸 다 체크해 놓은 부분이고요. 두꺼운 부분은 아까 전에 말했던 UT, 초음파 탐상으로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여기는 손가락으로 명장님이 가리키고 계신데 이건 아까 말했던 그 자분 탐상 검사의 자동화 장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되게 커다란 게 지금 빙빙 돌아가면서 다 자분을 도포하고 검사하는 게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세 번째. 아까 저희는 할 수 없던 방사능 투과 검사, 방사능 비파기 검사의 현상 장면이 엑스레이 하듯이 필름을 따로 뽑아가지고 현상통에 집어넣으면은 통을 통과해서 어떻게 찍혔는지 현상이 나옵니다. 사진으로. 그리고 네 번째, 저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극감법과 프로드법이 있는데 저 방법은 프로드법이고요. 막대기 2개로 자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저기 한 명은 자화를 시키고 뒤에 한 명은 자분을 뿌려줍니다. 건식 자분으로. 보통 자분 탐상 같은 경우에는 용접부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용접된 제품에다가 건식 자분을 뿌리고 검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원자로의 구성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의 40톤인가? 40톤이 아니지. 아무튼 지금 거기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한 칸 한 칸으로 전부 빽빽하게 줄이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 이 사각형 하나마다 전부 초음파 검사를 다 따로 해야 되고요. 지금 이거 하나 검사하는 데만 해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데 이게 한국에서 제일 큰 프레스래요.
17,000톤짜리 프레스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로.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해서 얼마나 크나 했던데 한 30m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명장님들 손도장 찍은 곳에서 단체 사진 한 장 찍었고요. 되게 진짜 못해볼 경험을 해주신 명장님께 감사드리고, 자 이거 못 잊을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느낀 점 및 그리고 포부입니다. 일단 제 걸 대표를 읽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이 도제 교육에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참여를 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번에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듣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이제 하나 땄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결석도 없고 지각도 안 하고 되게 잘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명장님도 되게 잘했다고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 같이 자격증 한번 따보는 게 소원인데 명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다 한 번씩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석이조 팀장 이동훈이었습니다.